교육부는 2025년까지 2,500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공에 오는 2020년까지 인공 달을 띄우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순방국인 벨기에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500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부족한 인원보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오클랜드 지역 중등학교들은 확보한 교사들의 수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숫자보다 10%가 모자라 최악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등학교 교장위원회의 마이크 윌리엄스 회장은 뉴스앤토크 ZB의 마이크 호스킹에게 정부가 이런 교사 부족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윌리엄스 회장은 중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매력적으로 만들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내는 정책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해외 인터넷 쇼핑 구매에 GST를 부과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스튜어트 내쉬 장관은 새로운 체제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면서 내년 10월부터는 큰 외국 기업의 모든 상품에 대해 GST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과세 추진으로 3년 내에 연간 1억 1,200만 달러가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 해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발송된 물품에 대해 외국 기업이 GST를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호주 정부와의 협의에 따른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은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키위 소매상들의 압력에 따른 것입니다. 내쉬 장관은 이번에 세금 변경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뉴질랜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타고 데일리 타임즈는 어제 아침 와나카 공항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3명이 숨졌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이번 추락 사고로 숨진 3명 중 조종사인 닉 월리스는 그의 형제이자 동료 조종사인 매튜 월리스가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헬리콥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명 정도의 인원이 승선했고 생존자는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불길에 쌓여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웰링턴 어퍼허트 기차역에서 젊은 여성이 정신을 잃고 기차 선로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한 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시민의 이름은 안젤로 브라운으로 이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선로로 뛰어들어 그 여성을 안전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운 씨는 당시에 든 생각은 오직 저 여성을 구해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고 밝히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당시에 내가 했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행히도 기차는 여성이 추락한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 정차했고 브라운 씨는 후에 안전요원들을 도와 여성을 완전히 선로 밖으로 빼냈습니다. 한편 웰링턴 교통당국의 대변인은 여성을 구한 브라운 씨의 행동은 매우 용감하고 대단한 것이었지만 누군가 선로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상시 대기 중인 훈련받은 직원을 호출해달라며 승객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웰링턴의 주택 가격이 24달 만에 거의 24%가 올랐습니다. 트레이드 미 부동산의 수치에 따르면 2016년 9월 웰링턴의 평균 호가는 47만 9천 달러였지만 그 이후로 10만 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트레이드 미 부동산 책임자 나이젤 제프리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웰링턴 중심과 외곽에 있는 집을 찾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실제로 마스터톤은 가장 큰 상승으로 작년보다 20%가 올랐고 어퍼헛은 15.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팩의 수석 경제학자 도미니크 스티븐스 씨는 웰링턴의 주택 가격 상승에는 애초에 과소평가됐던 주택 가격과 정부의 변화 등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당 정부가 공무원을 더 고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웰링턴의 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웰링턴에서의 고용 촉진 분위기가 주택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요소이고 웰링턴 인구 증가율이 신규 주택 건설을 앞지르면서 주택 부족 현상을 낳는 이유도 있다고 스티븐스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외 구매자 금지 및 모기지 금리 상승 가능성과 함께 예상 과세가 변경됐다며 결국 웰링턴의 집값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웰링턴 1번 국도에서 화학약품을 운반하는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리루아 북쪽의 1번 국도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화학물질의 누설이 우려돼 오늘 새벽 3시 45분 푸케루아 베이와 플리머톤 사이의 양방향 도로가 폐쇄됐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지만 트럭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습니다. 노동절을 앞둔 연휴 기간 중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이 도로를 폐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국 상공에 오는 2020년까지 인공달을 띄우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청도우주과학기술연구소 펑우천 소장은 최근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해 지구 궤도에 인공달을 띄워 밤에도 가로등 없이 환하게 비추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펑 소장은 수년 전부터 인공달을 띄우는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2020년에는 인공달을 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달은 초대형 접시 안테나와 같은 원형판을 단 인공위성을 말하는데 거울처럼 태양빛을 지상에 반사해 보름달의 8배 정도 밝기로 최대 지름 80km의 면적을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1990년 러시아 과학자들이 인공달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이후 노르웨이도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WSJ는 어제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방향을 놓고 한미 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며 워싱턴은 압박을 유지하려는 반면 서울은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 합의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거론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북 제재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 당국자들은 워싱턴의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화해 무드를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 직원 450명이 최근 제프 베이조스 최고 경영자에게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새로운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마존이 경찰과 중앙정보국인 CIA, 이민세관 단속국 같은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계약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대중을 감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익명 형태로 전달된 서한에는 견제받지 않는 새롭고 강력한 감시 도구가 국가의 손에 쥐어졌을 때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는 교통 단속 카메라와 CCTV 등에 잡힌 행인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보관된 피의자 식별용 얼굴 사진과 실시간으로 대조해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아마존은 올해 서울에서 열린 아마존 서밋에서 이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비디오 분석 서비스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아마존 얼굴 인식 시스템에 1만 명의 피의자 식별용 사진을 올려 정확한 인식 여부를 테스트한 결과 28명의 얼굴에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순위파 무장 조직 IS가 시리아 동부에서 서유럽 출신 인질을 비롯해 700명의 목숨을 위협하며 포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러시아 소치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IS가 미국, 유럽 국적자를 포함해 인질 700여 명을 억류하고 있으며 일부를 이미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IS는 매일 인질 10명을 죽이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미 전날 10명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역시 러시아군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IS가 데이르 에즈조르에서 인질 700여 명 이상을 억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인 아셈 정상회의가 어제 오후 유럽연합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51개국의 정상이 참석합니다.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테러와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한 두 대륙 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게 되는데 특히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상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2차례 전체 회의를 갖고 오후 3시쯤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교황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세 번째 순방국인 벨기에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기지에 도착해 EU의 의정관과 벨기에 공군 측 관계자, 김형진 주 벨기에 EU 대사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무역과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한 비전을 밝힐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를 비롯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라윳 태국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열릴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의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어제 오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중국 측으로부터 러시아에서 진행된 북중러 차관급 회담 내용을 공유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 만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접촉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미 간의 이견 논란이 있었던 평양 정상회담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가 모든 내용에 합의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남북이 지난달 19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가 어제 모든 내용에 합의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금지구역 설정과 감시초소 GP 철수 등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남북 간 상호 적대 행위 중지를 결정한 남북 군사 합의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 유엔사가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심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조사 대상 29개 나라 중 가장 낮았습니다.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31.5%였으며 핀란드 30.8%, 이탈리아 28.9%, 독일이 25.3% 등으로 10위권 안에 들었고 28위인 라트비아도 14.5%로 한국보다 4.1%포인트가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2.9%에서 2.7%로 낮췄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한은금융통화위원회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GDP 증가율 전망을 2.7%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과 4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지만 지난 7월 2.9%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다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제가 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해외로 도망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관 씨와 아내 정모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어제 오후 살인과 존속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정 씨와 짜고 자신의 친어머니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뒤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찾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창호 대장 등 히말라야 구르자 히말 원정대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 연결식이 오늘 엄수됩니다. 합동 연결식은 오늘 오후 2시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치러집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빈소가 마련된 김 대장과 이밀진 감독의 발의는 오늘 오전 7시, 정준모 한국산악회 이사의 발의는 내일 오전 5시에 이뤄지고 유영직 씨와 이재훈 씨의 발의는 어제 치러졌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북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8일 정오 바티칸 교황궁 내 교황서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북한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석자 없이 38분간 이뤄진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고 제안했고 교황은 문 대통령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면서도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황은 또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문 대통령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리브 가지와 성모 마리아 작품을 교황에게 선물로 드렸고 교황은 성덕과 복음, 기쁨, 생태 보호에 관한 자신의 저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17일자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교황 성화의 축복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각별한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전인 미답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화해와 평화를 위한 만남의 외교를 강조하신 교황성화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했다며 이제 우리는 분단과 대결을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성화의 공동선과 진보와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가톨릭은 폭력과 혐오, 차별과 착취, 무관심과 무관용, 불평등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갈등에 있어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교황성화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포용 국가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며 그 길에 교황성화의 축복과 교황청의 기도가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6원 1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3원 65전, 한국에서 받을 때는 738원 7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무렵에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황성희, 이민정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 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 PD, 작가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연수를 거쳐 활동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1-0234-1360번 또는 카톡 아이디 KCR1046으로 하시면 됩니다. 행복누리 배드민턴 클래스 안내입니다. 동남부 지역 배드민턴 클래스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이스트 다막기에 위치한 엔제 배드민턴 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이며 021-212-6889번으로 부킹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타치 클래스 안내입니다. 타치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21-0258-1021번입니다. 또한 월요일에는 퀼트반과 드로잉반도 열리고 수요일에는 사물놀이반과 미용 강좌가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무료 서비스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요일별로 법률 상담과 JP 공증, 민원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꼭 필요한 서비스이고 시간 변동도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한인회 사무국 443-7000번으로 연락하셔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CAB 랭귀지 커넥트 한국어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CAB 랭귀지 커넥트에서는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0800-788-877번이나 09-624-255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교환은 704번입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